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 GPT가 수식을 말하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이제 1편부터 9편까지 해서 응용 수식과 조건 검색식 그리고 챗 GPT를 학습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9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진정한 수급의 패턴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거래량의 막대 그래프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 강도를 보는 볼륨 오실레이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단기평 5일 20일, 5일 60일, 5일 120일, 그리고 5일과 300일, 그리고 20일과 300일에 거래량의 이동평균의 수렴과 확산을 한꺼번에 이제 보기 위해서 볼륨 오실레이터 멀티화를 시켰습니다. 볼륨 오실레이터의 값을 멀티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의 단기, 중기, 중장기 자 이렇게 거래량의 패턴을 쉽게 볼 수 있게 다중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 검색식도 작성을 했었죠. 조건 검색식에서 보게 되면 이제 대동기업 같은 경우가 수급을 동반했고요. 여기에 이제 모든 볼륨 수렴을 했을 때가 우리가 매매의 타점으로 봐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뭐 기준봉 삼선 나누기 패턴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각종 신호들 뭐 이렇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그냥사 차트가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편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봤고요.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아끼는 보조지표, 응용 수식을 한번 작성해 볼 겁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름하여 이제 전환선 기준선 변곡 이격도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의 변곡과 그리고 이격도의 지표를 같이 조합을 해서 만든 하나의 이제 변곡점 매매를 하기 위한 그런 보조 지표가 되어 있고요. 이 보조 지표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주가가 이제 상승하고 이제 조정이 나오죠. 이 조정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 때는 반드시 이 변곡이 나옵니다. 이 변곡이 나오죠.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이 상승에서 조정이 나오고 이 조정에서 다시 조정의 반등이 나올 때는 항상 변곡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승하고 하락할 시기 때도 변곡점이 생기고 또한 조정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도 변곡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곡점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추세 전환이 되겠죠. 추세 전환의 기점을 바로 이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변곡점을 보는데 보통 주가의 캔들로 해서 상승한 다음에 주가 캔들이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전환될 때 이런 변곡점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변곡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동평균선에서 단기 이평이 중장기 이평을 상향 골든 클로스 할 때 이 골든 클로스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이제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이런 전환 변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목균형표에서도 그런 변곡을 보는 게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 변곡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추세 전환이라는 것을 단기적으로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차트에 보게 되면 가중 이동평균선 5일선과 20일선의 이제 구름으로 표현된 부분에서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되는 시기도 어떻게 보면 변곡입니다. 단기 이평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이제 변곡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제 변곡이라는 것은 어떤 추세적인 전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추세적인 전환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타점을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추세 전환점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저점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 변곡점에서 타점을 잡는 이 패턴을 우리가 쉽게 보조 지표화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제 변곡점, 그리고 여기에 이격도. 자, 이격도라는 이제 보조 지표를 왜 합성을 시키냐면 이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격도라는 보조 지표를 한번 꺼내 와서 이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격도라는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격도 지표는 바로 이동 평균 값과 주가가 어떤 간격이 있는데요. 이 간격의 수치를 지표로 표현한 게 이격도 지표입니다. 이격도 지표는 100의 기준선이라는 기준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의 기준선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이동 평균값과 주가가 어느 정도의 이격을 보이는지 그것을 수치로 확인하는 지표가 이제 이격도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평균선의 상승과 하락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주가와 이동 평균선 간의 이격도 차를 보면서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이동 평균선 21선만 한번 이격도 지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격도 20일입니다. 이격도 20일이고 이격도 20일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의 21선과 주가의 간격, 이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준선을 좀 잘 보이게끔 하고요. 이격도 20만 남겨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하단에 나오는 게 이격도 20입니다.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00의 기준선을 갖고 있습니다. 100의 기준선은 뭐냐면 이 이격도 지표가 예를 들어서 20이면 20의 이동평균선이 100의 기준선 이상에 있죠. 그러면 주가는 21선 위에 100%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의 기준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값이 있는데요. 각 기준값에 보면 110, 120, 130, 이렇게 140 그 이상으로 돼 있고 100의 기준선 아래에는 뭐 95, 90, 90, 80 뭐 이런 식으로 기준값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동기어라는 종목이 현재 기준값이 140에 있습니다. 기준값 140에 위치를 하게 되면 지금 주가는 20일 평균선과 40%의 이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1선 위로 40%의 이격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상당히 고점에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격차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나의 손익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손익비는 예를 들어서 내가 30%의 목표를 갖고 있다. 30%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격도 20이 지금 140 기준선에 가까워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점에 있다 판단되고 나의 손익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0%의 목표가 있다면 그 때문에 21선과 이 주가가 이격 차이가 40%가 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고점에 있다. 그러면 이격도가 130 이하로 내려온다고 하면 나의 손익비가 생기겠죠. 그때가
나의 눌림목 구간이다. 눌림목에서 포지션을 잡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이격도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선뿐만 아니라 이동평균선은 21선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62선을 확인하겠다. 그럼 62선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61선이 이제 추가됐는데 61선은 지금 주가와 어떤 이격 차이를 보이냐면 현재 기준값이 150일 기준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격도에서 60일은 150의 기준값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주가와 60일간의 이격 차이가 50%의 이격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60일로 봐더라도 이격 차이가 크고 20일로 보더라도 이격 차이가 크다. 다소 고점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추세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이 변곡점과 나의 손익비를 계산할 수 있고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 이격도와 변곡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지표가 바로 오늘 만들어 볼 전환선, 기준선, 변곡, 이격도 지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이 원리는 이제 설명드렸고 응용 지표를 먼저 만들어 보고 다시 한번 공략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관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식관리자에 들어가서 먼저 우리가 이제 구름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보조지표가 일목균형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목균형표라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라고 검색을 하면 일목균형표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본래 일목균형표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꺼내온 것을 복사를 누릅니다. 복사를 누른 다음에 지표명을 변경해 줘야겠죠. 전환선, 기준선, 이격, 변곡, 일목균형표라고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전환선, 기준선, 이격, 변곡, 일목균형표라고 이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구름으로만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4번과 5번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식 1번의 이 전환선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식 1번의 전환선 수식을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식 4번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다 지웁니다. 그 다음에 복사된 전환선 수식을 수식 4번에 붙여넣기를 하죠. 그 다음에 수식 이름을 전환선 변곡이라고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식 2번에는 기준선 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될 수식, 기준선 수식을 복사를 한 다음에 5번에 있는 내용을 수식 5번에 있는 내용을 지웁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기준선 변곡이라고 수식 이름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식 1번의 내용 전체를 다 지웁니다. 수식 2번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지웁니다. 3번에 있는 내용 전체를 해서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4번의 전환선 변곡, 5번의 전환선 변곡인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이격도입니다. 이격도와 이격도의 이 지표와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과 기준선 지표를 같이 치환을 시켜야겠죠. 이격도의 원리와 전환선 기준선의 변곡의 원리를 같이 치환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격도의 내부 수식이 필요합니다. 이격도의 내부 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것을 작업 저장을 누릅니다. 아시겠죠? 작업 저장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이격도의 내부 수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격도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격도라고 이제 지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격도의 이 지표의 수식을 살펴보면 디스팔리티하고 피리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식화되어 있어요. 지금 내부 수식화되어 있으면서 그냥 함수가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내부 수식이 필요합니다. 내부 수식이 필요해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서 알아보느냐. 수식 관리자에 보면은 일반 함수라고 있습니다. 일반 함수. 일반 함수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함수가 지금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디스팔리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내부 함수화된 여기 이제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이 되어 있는 디스팔리티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디스팔리티하고 지금 페어리어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해당되는 내부 수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 수식을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옮기겠습니다. 메모장에 옮기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내부 수식을 살펴보면 2평의 백분율을 이게 2평입니다. 2평의 백분율을 종가로 나눈 게 이격도예요. 그러면 주가 이동평균 간의 간격이 계산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수식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종가의 가격 있죠. 그리고 2평의 값을 백분율한 걸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격차가 계산이 되는 공식이 되는데요. 이것을 치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것을 함수화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의 원리를 다시 함수화하는데 약간은 이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명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dpy 가로하고 가격 기간 종류라고 변경을 해줍니다. 함수명을. 그 다음에 여기서 해당되는 수식을 보게 되면 백분율을 종가로 나누는 건데 자, 이것은 C라는 것을 가격이라고 변경을 하고요. 2평의 값을 어떻게 하느냐. 2평의 값을 그냥 MA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가격이 종가로 되는 걸 가격으로 바꿉니다. 가격이라고 바꾸고 여기서 기간이라 바꾸고 가격 기간으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이격값을 백분율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가를 가격으로 바꾸고 이 AVG를 그냥 MA로
이동평균 값으로 해서 MA, 가격, 기간 이것을 100분율한 걸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반 함수에 들어갑니다. 일반 함수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해요. 새로 만들기를 한 다음에 이 작성된 거 dpy라는 함수명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여기에 내부 수식을 작성된 것을 붙여넣기 합니다. 수식 검증을 해요.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작업 저장을 누르면 되는데 이미 지정한 이름이 있습니다 뜹니다. 저는 이미 작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작성이 안 됐으니까 작업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dpy라는 내부 함수를 하해서 함수 수식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기술적 지표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표가 있죠? 사용자 지표에서 우리가 금방 작성했던 전환선, 기준선, 이격, 변곡, 일목균형표로 다시 들어가서 수식 4번으로 갑니다. 자, 수식 4번으로 가서 여기다가 이제 내부 함수한 dpy를 매개 변수 dp는 하고 dpy 기간 가격이죠. 가격 기간 종류로 해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수식 4번은 전환선과 이격도가 치환이 돼야죠. 그래서 dp 값을 지금 이 초록색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하위 부분, 고가를 얘기하죠. 하위 부분에 dp 값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로우 부분, 저가죠. 저가 부분을 dp 값으로 변경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격도와 치환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치환을 시켜요. 자, 수식 5번도 마찬가지죠. 이제 기준선과 이격도가 치환이 되겠죠. 여기서 dp 값으로 이제 치환을 시켜야겠죠. 하위 부분을 dp로 바꿔요. dp로 변경. 로우 부분을 dp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리면 수식 4번에 dpy 내부 함수화 시킨 것을 치환을 시킵니다. dp 하위 부분의 dp, 로우 부분의 dp. 기준선도 마찬가지예요. 하위 부분의 dp, 로우 부분의 dp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격도와 기준선 치환, 이격도와 전환선 치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값을 이제 지정해 주겠죠. 자, 변수값 가격. 가격은 종가입니다. 기간은 우리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보는 거예요. 기간은 20이다. 2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우리가 가중을 사용하겠습니다. 가중은 이동평균값과 거래량이 가중된 이동평균선이 바로 가중입니다. 그래서 가중 이동평균선 20일에 이격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격도를 전환선과 기준선에 치환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식 검증을 누르게 하면 이상이 없죠.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라인 설정에서
색깔을 좀 돋보이게 주황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전환선 주황색. 그 다음에 기준선 설정이 필요하죠. 기준선 설정 100이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110 추가, 120까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나의 손익비를 보기 위해서. 나의 손익비를 보고 기준선은 검정색 점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스케일. 스케일은 가격이 아니라 이제 화면으로 해야 되겠죠. 스케일은 가격이 아닌 화면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보조 지표로 빠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식 검증하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지표, 사용자 지표, 그다음에 가장 하단에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전환선, 기준선, 변곡, 이격도 지표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의 기준선을 좀 갖고 있고 전환선 기준선에 자, 이격도 그 다음에 이격값 확인할 수가 있고 변곡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곡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변곡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만들어내는 이 변곡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격값이 있죠. 이격값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동기호는 지금 120일 기준값에 근접돼 있죠. 그러면 주가와 2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은 2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소 고점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원리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담고 있는 조건 검색식을 한번 작성해 보고 이후에 이제 공략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은 음성 녹음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이제 재촬영을 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작성을 해 봤는데요. 작성된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식 작성을 하는데요. 먼저 주가 돌파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일봉전 고가를 현재가가 상향 돌파를 한다.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 이평 비교에 들어갑니다. 주가 이동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냥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성을 하면서 설명을 들어야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함께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주가 돌파라고 검색을 하세요. 주가 돌파 나옵니다. 그러면 1주기 일봉전 고가를 상향 돌파한다. 그러니까 전일의 고가를 돌파하는 거예요. 검색하면 253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 이동이라고 검색을 하면 주가 이동 평균 배열이 3개가 있습니다. 정배열해야 된다. 조건은 정배열해야 된다. 5일선 쪽으로 크게 20일선으로 크게 하면 5일, 20일, 60일이 정배열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38개로 축소가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우상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우상향을 하게 되어서는 장기 이평이 상승을 좀 보여야겠죠. 그래서 장기 이평 상승을 120일로 보겠습니다. 120일이 주가 이동 평균 추세가 있어요. 주가 이동 평균 추세에서 120일이 상승 2회 이상, 그 우상향이다 볼 수 있습니다. 19개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강한 상승력이 나와야 변곡이 나오겠죠. 강한 상승력이 나와야 변곡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가는 20이 신고가가 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강한 상승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야지 변곡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11종목으로 지금
검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환선과 기준선의 변곡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일목균형표라고 꺼내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일목균형표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은 바로 정배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환선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기준선 비교해서 전환선, 기준선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11종목.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 함께 상승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변곡이 나오겠죠. 그래서 추세에 들어갑니다. 추세에 들어가서 전환선 일봉 상승, 기준선 일봉 상승을 추가를 하면 변곡이 나온다. 그러면 이 검색되는 종목이 바로 변곡점에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그 부분이 우리가 1편부터 9편까지의 요건 중에서 9편에서 했던 바로 볼륨 오실레이터 값이 좀 수렴 상태에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볼륨 오실레이터. 자, 볼륨 오실레이터에서 이상 이하가 있죠. 이상 이하 수렴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5일 20일 이상, 5일 60일 이상, 5일 120일 이상 정도만 보면 우리가 볼륨 수렴이 돼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 정도 요건만으로도 우리가 변곡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검색됐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을 확인해 보면 삼성화재, 자, 변곡이죠. 이 변곡이라고 말할 수 있죠. 큰 상승, 눌림, 상승, 눌림, 다시 상승, 변곡이죠. 이 변곡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볼륨 값을 수렴받고 있는 상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단기 트레이딩에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격도 지표를 보겠습니다. 이 기준값이 102.50이다. 102.50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 21선과 주가의 이격 차이는 2.5%라는 얘기예요. 저점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캔들만으로 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캔들만으로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 우리가 판단은 어떻게 된다? 이동평균값과 주가는 어느 정도의 이격값을 갖고 있느냐. 그럼 21선과 주가는 지금 겨우 2.5%의 간극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점이란 얘기입니다. 그닥 고점에 있지 않다. 매매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눌림 때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죠. 성광밴드, 변곡을 크게 일으켰죠. 변곡을 크게 일으켰어요. 그죠? 그럼 타점이면서 우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확인할 때 이격값이 120일에 있습니다. 121선에 있다는 얘기는 주가와 이동평균선 21선의 이격 차이는 20%란 얘기예요. 20%의 간격을 갖고 있으면 나의 손익비는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점도 아니며 저점도 아닌 이제 중간값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거고, 우리가 이 보조지표로 이제 변곡이 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FN 풍년을 보게 되면 변곡이죠. 변곡입니다. 자, 5일선, 21선도 상승을 했고 주가도 변곡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준값이 115에 돼 있어요. 이격 기준값이 115라는 것은 이동평균과 주가의 이격 차이는 15%에 근접되어 있다. 그러면 저점도 아니고 고점도 아닌 상태, 나의 손익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LG U 플러스 변곡입니다. 변곡이며 수렴값을 받고 있죠. 수렴값을 받고 있고 이격 기준값을 보게 되면 105에 근접해 있다. 그러면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주가와 이평 간의 이격 차이는 5%란 얘기예요. 5%의 이격 차이면 저점이죠. 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볼륨 값은 수렴받고 있다. 좋은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돈성 파인텍 변곡이죠. 변곡이고 여기에 이격 기준값은 110. 그러면 10% 이격차. 10%의 이격차면은 고점도 아니며 저점도 아닌 중간 가격대에서 나의 손익비가 나온다. 매매해야겠죠. 하나엔진 볼게요. 하나엔진 변곡을 만들었습니다. 변곡을 만들었죠. 지금 기준선이 이렇게 변곡을 만들었죠. 전환선, 기준선이 서로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전환선은 약간의 상승, 기준선은 하락 이 정도 보여주는데 변곡이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격의 기준값은 105, 5% 이격차, 저점이죠. 저점에 위치하였으며 정배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BHI 변곡이죠. 변곡과 그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격값은 130 근접. 130 근접이면 다소 고점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격 기준값이 120선의 근접을 보인다고 할 때 눌림목 매매가 가능하겠죠. 다소 고점이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S&T 에너지를 보게 되면 변곡이죠. 변곡이면서 이격값 117.50. 이격값이 이제 117.50이라는 것은 15%에서 17%의 이격차. 고점도 아니고 저점도 아닌 그런 위치에 주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i3 시스템. 자, 변곡입니다. 변곡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이격값은 105를 갖고 있습니다. 이격값은 이제 105를 갖고 있다면 5%의 이격 저점이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 캔들 위치로 고점이다, 저점이다 판단하는 것은 다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느냐? 고점일 수도 있고 저점일 수도 있는 판단인데 여기서 이 캔들의 위치만 보고 높아 보인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매매하는데 어떤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도 지표를 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격도 이제 지표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변곡도 한번 보자 이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보조 지표가 바로 전환선, 기준선, 변곡, 이격도 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표도 만들어 봤고요. 조건 검색시도 만들었는데 이 수식의 원리를 챗 GPT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걸 해야 된답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산출해 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영상이 지금 두 번째 녹화하는 바람에 이미 이제 챗 GPT를 학습을 시켰고 또한 이 수식을 만들어서 강세 약세 패턴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지금 챗 GPT가 이제 작성한 수식이 바로 이제 이 수식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강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식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부등호를 B쪽으로 하면 약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 약세를 만들고요. 여기다 이제 DPY 함수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DP는 해놓고 DPY 가격, 기간, 종류.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건 이제 강세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작성이 되면, 자, 이 부분은 약세가 되는 겁니다. 약세가 돼가지고 이것을 복사를 한 다음에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강세 약세로 들어간 다음에 새로 작성하고 붙여넣기를 하고 지표 변수를 넣으면 되겠죠. 쇼 피리어드, 미드 피리어드, 그 다음 기간, 가격, 종류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쇼 피리어드, 피리어드 9, 미드 피리어드 26, 가격, 종가, 그 다음에 기간, 이동평균선 20일, 기간, 그 다음에 종류는 가종. 자, 이렇게 해서 수익 검증을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세 약세를 만든 게 바로 이제 미리 이제 챗 GPT가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 약세로 표현이 됩니다. 자, 변곡이 낮고 볼륨 수렴도 나왔고 저점이긴 하지만 아직은 약세라고 표현됐어요. 이 원리는 뭐냐면 전환선과 기준선 이 이격값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를 좀 따져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세로 좀 표현됐지만 분명하게도 변곡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저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세 약세를 보면서 한번 검색된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화재 강세도 아니고 약세도 아닙니다. 왜 그렇죠? 전환선과 기준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광밴드 강세죠. 그죠? 강세가 나오면서 이런 아주 좋은 상승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삼광밴드를 매매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예전부터 우리는 어디서 알았습니까?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되고 급등 관문선을 통과하면서 정배열을 완벽하게 이뤘고 볼륨 수렴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볼륨 수렴이 나왔기 때문에 사고 다 사고하고 또 변곡점에서 또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FM 풍년 음구름에서 양구름 전환되는 전환 변곡, 볼륨 수렴 아시겠죠? 급등 관문선 통과, 정배열, 기준봉 신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U 플러스 음구름 양구름 전환 변곡 급등 관문선 통과. 자, 여기가 변곡점이죠. 변곡점에서 매수를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변곡점이 나왔죠. 매수를 하는 시기. 이 변곡점 나왔죠. 매수하는 시기.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성 화이텍 변곡점 매수, 정배열 보이시죠? 그리고 강세 약세 패턴.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수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환선 DP, 기준선 DP를 가지고 A와 B로 매개 변수를 해서 A가 크면 강세,
B가 크면 약세로 표현된 게 바로 챗 GPT가 작성해준 강세 약세 표현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녹화가 이제 두 번째라서 이미 이제 학습이 된 내용을 가지고 수식을 작성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세 약세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